그런 느끼는 사진이네요. 다음 슬라이드. 자, 만약에 아까 그 지층이 지금 이제 현재 지층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죠.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만약에 지층이 정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지질학자들, 특히 창조론을 거부하는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 퇴적과 침식, 퇴적, 침식 과정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퇴적된 다음에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수하는 물이 이렇게 땅이 어떻게 이제 좀 패어져 나가겠죠? 패어져 나가고 그 위에 어떤 퇴적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지층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지그재그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지층이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와 퇴적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지층이 만들어졌구나. 또 오랜 시간 걸쳐 여기가 막 까지고 파져나가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 위에 지층이 쌓이니까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됐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지금 보이는 지층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얘가 퇴적되고 얘가 퇴적될 이렇게 시간 간격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죠. 금방금방 쌓였다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생교란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생교란 작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퇴적됐다 여기서 사는 생물들이 있겠죠. 생물들이 있으면은 그 오랜 시간이 걸치면은 이 생명체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오랜 시간을 걸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수만 년 거쳤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제 보면은 생교란 작용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퇴적층이 있는데 여기서 살던 것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벌레 구멍들이 존재를 해요. 어떻게 생명체가 수만 년 밑에를 갔다 오겠어요? 이거는 쌓인 다음에 이 생명체들이 밑으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지층이 쌓이고 이 지층까지 금방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화석처럼 굳어지기 전에 부드러울 때 생명체들이 이동할 수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되는 걸 보니까 지구의 연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지층이 쌓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천 년의 연대를 이야기를 해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요 코코뉴 사함층이 나오는데요. 이 2억 7천만 년 요 위에 요게 선이에요. 다르죠. 요거는 2억 7천만 년 전에 이제 사막 퇴적됐다고 주장을 하고요. 쉐일은 이제 여기도 쉐일가스 많이 나오죠. 텍사스에 쉐일인데 쉐일가스 요 밑에는 2억 8천만 년에서 바다에서 요 사막 퇴적됐다 그렇게 이야기. 이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2억 8천만, 7천만 년과 8천만 년, 1000만 년이죠. 이게 숫자가 비슷해서 그렇지. 1000만 년이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걸어요. 그죠?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만 년이면. 1000만 년 동안에 여기에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10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얘가 쉐일층이 쌓였다가 사함층이 바로 쌓인 거예요. 물에 의해서 쉐일이 진흙이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밑에 있다가 그 위에 모래가 덮이면서 순간에 굳어진 거죠. 순간에 굳어져가지고 밑에는 쉐일층이 되고 위에는 사암으로 된 모래로 된 사함층이 된 겁니다. 칼로 자른 날카로운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세월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방 퇴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그 유타주 남동부의 지층을 얘기한 건데, 자 이제 요 검은색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하얀색만 있는 거예요. 얘 층이 있다가 이제 탑pit 3층이 있다가 그 다음에 레드웰 이런 게 이제 적색 3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5억 년에 있던 것이 여기는 3억 5천만 년에 있으니까는 여기에 5억 년에서 1억 5천만 년 정도에 해당되는 지층은 아예 없어요. 얘가 있는 다음에 바로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 지층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층 순서들이 있는 그런 그 지구상에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얘가. 수억 년 동안, 1억 년 이상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지층이 안 쌓일 수 없죠. 어떻게 안 쌓일 수 있겠어요? 자꾸만 이것을 지나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론을 보면 그냥 간단해요. 이것은 그냥 이 지층이 맨 밑부터 오래, 예를 들어 46억 년 동안 순서대로 밑에부터 쭉 쌓인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해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지구 전체가 물에 잡혔고 뭐 어때 홍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그냥 추정하고 이르는 바닷물의 그 해일 높이가 한 30m쯤 되지 않았을까 봐요. 지금 현재 관찰된 것이 일본에서 한 것이 10m, 11m 정도의 이제 그 쓰나미로 의해서 이제 뭐 11m 정도의 파도가 관측되는데 그 엄청난 그런 굉장히 지금도 뭐 후쿠시마가 오염수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거. 근데 그런 10m 정도의 이제 그 파도의 높이는 관측이 됐는데 30m짜리 관측된 적이 없거든요. 이때 아마 한 30m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이제 물이 파도가 치면서 흙과 물을 다 이동시켰겠죠. 그러면서 쉐일이 됐든 뭐 사암이 됐든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그냥 쭉 그냥 마치 우리가 신린도에 흙과 모래 이런 걸 놓고 막 흔들어서 탁 놓으면은 무게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지층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여기 미국 오고 나서 이거 갖고 올 것이 실험이 있거든요.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실린더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모래 딱 흔들고 탁 놓으면은 신기하게 순서대로 쌓여요. 띠를 이루면서.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그게 이제 모래의 크기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떨어지는 속도가 따라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막 다 섞어놓고 딱 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갖고 오지는 못했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것은 그냥 밑에부터 순서대로 쌓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암수 때 모든 흙이건 자갈이건 모든 것이 왕창 이제 물에서 쓸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서 밑에서 쌓이는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암수가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콜로라도라는 계곡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랜드 캐니언의 전경. 중국에 가서 했어요. 중국말로 해가지고 중국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레드웰이라고 하는 석회암이 있고 무화과라고 하는 석회암이 있고 석회암은 뭐로 됐냐면은 물고기 뼈라든지 조개라든지 조개뼈 이런 그러니까는 물 속에 사는 그런 생명체의 뼈가 이제 뼈로 인해서 만든 것이 석회암이고요. 석회암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굳어지면 그게 대리암이 돼요. 대리석은 결국에는 이제 해양 생물들의 해양 동물들의 뼈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이 완전한 대리석이 되지 않은 석회암에서 대리석 된 정도 그 정도 암석에 염산이 이제 굉장히 산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pH 1부터 14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pH 7이 중성님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pH 1, 2면 굉장히 강한 산성이어서 여기 살이 떨어지면 살이 타버리거든요. 근데 pH 1, 2 되는 이제 염산이 있는데 염산을 석회암에 딱 뿌리면요 석회암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생명체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뿌리듯이. 근데 이제 대리암은 완전히 이제 암석을 배출하면 안 되는데 아까 이제 좀 석회암에서 대리암 되게 중간 정도 암석에도 뿌리면 이렇게 부글부글 막 그랬거든요.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석회암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레드웰, 석회암이 이제 된다 보세요. 요게 레드웰이랑 석회암이고, 요게 이제 마우브라고 하는 석회암이에요. 자, 보세요. 요 레드웰이라는 게 있고, 마우브라는 게 있고, 레드웰이 있고, 마우브 있고, 이거 교대로 나오죠. 어떻게 똑같은 게 교대로 나오겠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진화론에서 질문한 거예요. 대답을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거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질문했지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1억 5천만 년 차이에 이제 하나가 쌓일 때마다 1억 5천만 년 정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교대로 쌓일 수 있냐 한다는 거죠. 이것은 순서대로 지층이 쌓인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대격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쌓이면서 그 층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요. 진화론자들이 창조하는 사람한테 그럼 너네 증거 있냐? 확실히 모든 게 창조됐다는 증거가 있냐? 우리도 믿음으로 가질 증거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창조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창조될 때 있었으면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가 아담 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는 걸 봤으면 모르는데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창조론이에요. 창조 법칙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쪽 사람들은 믿음으로 창조가 되지 않고 진화됐다. 똑같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뭘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교란 작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지층들은 암석이에요. 토양층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됐으면은 토양이 있었고 식물들이 자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그냥 암석들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생명이 살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순간의 지층이 순간순간 쌓였기 때문에 한 지층 쌓이고 생명체가 살고 그다음 또 지층이 쌓여, 이게 아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층이 쌓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생물 교란작용, 생교란작용이라는데요. 벌레 구멍, 뿔의 성장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지층이 쭉 살았을 때, 기층이 쌓일 때 이 지층이 쌓인 동안에는 생명체가 없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바로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생교란 작용이 사실은 또 창조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알프스, 아라라산은 이제 터키와 이제 중국, 소련이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그런 이제 국경, 터키 쪽에 있는 국경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다고 이렇게 이제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방주를 이제 찾았다, 뭐 사진을 찍힌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갖고 오지 못했지만 사진을 찍힌 건지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증거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프스나 히말라야, 알프스, 아라라산 아무튼 굉장히 높은 산들이에요. 아라라산은 4,200m 정도 되는데 여기 베개용암이 있는데 이 베개용암은 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있는데 지각 밑에는 이제 이제 암소층이 또 있고 그 멘틀이 있어요. 이렇게 상부 멘틀과 그 밑에 하부 멘틀이 있는데 하부 멘틀은 이제 마그마 챔버라 해가지고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마그마가 모여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층들이 이제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상부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고 누르고 있거든요. 누르고 있으니까 밑에 하부 멘틀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지 못해요. 마치 거대한 그런 이제 그 압력 밥솥처럼. 근데 얘가 어디 틈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틈이 약하다. 하와이 같은 사람 예를 들면 틈이 약하다 그러면은 약한 부분을 뚫고 밑에 있는 용암이 올라오거든요. 마그마.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가스가 날아가면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용암이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물에 의해서 빠르게 냉각됐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베개 모양의 용암이에요. 물에서 녹아졌을 때. 그런데 이 물에 의해서 물 속에서 빠르게 냉각될 때 만들어지는 이 용암, 베개 용암이 이 아라라산 4,200m 부근에서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라라산도 어디에 있었다? 물 속에 있었다. 해저 화산 폭발에 영향을 받았다. 처음 말씀드렸죠? 깊은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깊은 샘이 바로 해저 화산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저 화산이 이런 것이 있어요. 블랙 스모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블랙 스모커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각인데 그냥 지각이라고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닷물 여기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밑에도 지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해양 지각 이렇게 해요. 바다 밑에 있는 것은 해양 지각, 우리 발 밑에 있는 것은 대륙 지각 얘기하는데 해양 지각은 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m 이상 되니까 태평양 대서양 깊이가요. 이게 3,000m 물에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으니까는 밑에 해양 지각은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 밑을 뚫고 마그마가 올라올 수 없어요. 물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그만 틈이 있어서 밑에 멘틀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검은 연기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름을 블랙 스모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연기가 아니라 그 밑에서 망간 당배라든지 요즘은 얘기하는 히토리우 원소들이 거기에서 나와요. 우리 지구 내부에서 용암과 함께 흘러나와서 이게 검은색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3,000m, 4,000m 아래 3km, 4km 밑에 바다 밑에 태평양 같은 바다 밑에 있지만은 그 블랙 스모크에서 검은 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거기 온도는 3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손이 닿으면 손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망간 단계라든지 뭐 히토류 아주 지금 과학적으로 중요한 원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양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지금 발달이 더구나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그 바다가 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물이 누르고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해저 화산이 폭발할 때는 바로 그 블랙 스모크 같은 것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엄청나게 폭발에 대해서 한 3km, 4km까지 용암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용암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를 만드는 그런 이제 대포를 쏴가지고 비가 안 올 때 이제 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결국 이제 비가 오는 원리는 수증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증기만 있다고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열에 의해서 이제 또 뭐 어떤 수증기가 몰리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위에 조금 먼지들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간 물방울들이 물이 밑에 있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물 표면에서 증발을 하잖아요. 그죠? 증발하면서 올라가면 굉장히 이제 밑에 있으면 안개고 위에서는 구름이지만은 그 구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물방울들이 조그만 먼지들이 있어요. 조그만 그 핵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먼지들이 있으면 그 먼지들에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 흡수가 되고 좀 커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무게를 갖게 되면은 지구가 중력이 있으니까 그 중력이 물을 잡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게 비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강우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그게 이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것을 대기를 뚫고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서 그래서 위에 있었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물층이 결국에는 응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지구로 떨어내려서 그것이 40일 동안 비가 오는 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물이 막 올라가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릴 때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내리거든요. 이 중력 가속도는 9.8m/s예요. 그러니까 1초에 9.8m가 떨어지는 속도로 이제 빗물이 떨어져요. 근데 저 위에서 계속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도 가끔 우리 지능이 오면은 뭐 우박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위에서는 사실 우박으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건데 급하게 떨어지면 우박이 그냥 녹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력의 속도에 떨어지게 되면요. 우박이 작은 게 떨어지거나 빗방울이 떨어져도 우리 차가 다 찌그러질 수 있어요. 우리 머리에 엄청난 상처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대기를 만드셨거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할 때 그 궁창이 대기권이에요. 대기를 만들었어요. 대기권에 이제 산소, 수소, 질소를 보시면 많이 있겠죠. 공기 중에. 그 공기가 있어가지고요. 물이 일정하게 계속 속도를 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계속 가속도로부터 빨리빨리 떨어지다가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가속도를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물방울조차도 공기와 마찰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터미널 스피드, 종단 속도라고 얘기해요. 어느 일정 속도 빨리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속도를 갖지 않고 그냥 그 속도를 가지고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맞아도 죽지 않는 거죠. 차가 그 비에서 뭐 이제 이렇게 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창조하시다 한다는 거죠. 공기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기가 순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무튼 그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해저 화산이 폭발했고 그 증거로 높은 산에 이제 그 용암이 만들어지고 바다 생물화석이 히말라야산, 로키산맥, 안데스, 알프, 산맥 등에서 조개 화석도 발견되고요. 어리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뭐였었다? 바다였었다. 바다였는데 노아 홍수 때 엄청난 해저 화산, 우리는 비만 얘기하는데 이제 창조과학적으로 이제 해저 화산 폭발 얘기하거든요. 해저 화산 폭발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대륙 이동설 아시나요?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어요, 그죠? 뭐냐면 대륙이 처음에 하나였었는데 점점 갈라졌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륙이 하나였다는 판계야. 맨 처음에 모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모든 대양이 하나였다. 판탈라사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라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땅도 하나였고 바다도 하나였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갈라졌다 한다는 거죠. 갈라진 원인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판 구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판에 있고 여기 미국은 무슨 판에 있나 이거 모르겠네요. 인도 판에 있나? 이 판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판과 판 사이에 틈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라는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 판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원래의 땅이 하나였다 한다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하나였고 바다가 하나였고. 그런데 이제 베게너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원래 대륙이 하나였는데 갈라졌다 그래서 전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구 사진을 보게 되면 해양을 바다를 다 빼고 대륙끼리 이렇게 맞추면요 하나가 돼요. 완벽하게 이제 침식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쭉 연결하면은 바다를 다 없애고 쭉 종이를 잘라서 연결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은 그 원리를 몰랐고 나중에 이제 판 구조로 이렇게 얘기해서 갈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창조학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화산 폭발 때 대륙이 갈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화산 폭발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엄청나게 그 에너지로 일어났으니까 필리핀 같은 섬 이런 섬나라 만들어지는데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시속 한 60km쯤 되지 않았을까? 차속도로다가 60km면 여기 에블린에서 그렇게 못 가죠. 그 정도면 지하철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속도로다가 대륙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대륙이 순간적으로 갈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질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지질학자들을 그러니까 지질학자 중에서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창조를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대륙이 나눠지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졌다. 1년에 5cm 정도. 그래서 몇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자꾸만 수억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진화한 것을 얘기하려니까 수천 년 가지고는 진화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수억 년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위쪽에 이제 높은 산에 전부 다 이 해양 생물화석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뭐 옛날 같던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라산에서 발견되는 뱅의 용암과 바다생물 화석들이 용암도 있고 용암도 있고 화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저는 과학을 했으니까 과학자까지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은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아들이 더 과학을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더 못할 것 같고 이제 과학자까지는 아니고 과학교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볼 때도 그런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영화 중에 단테스 피크란 영화가 있어요. 이제 이거 미국 영화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테 이게 화산 딱 폭발하면서 용암이 막 흘러 내려오는데 그 말에 난리가 났죠. 근데 용암을 뭘로 막냐면 이거 뭐 바리케이트라도 안 맞고 펜스라도 안 맞고 막 밀고 내려오는 거 뜨거워서 결국 그 주인공이 뭘로 막냐면은 물을 뿌려서 막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영화 한번 보시면 단테스 피크, 그러니까 단테스 피크예요. 산 봉우리가 이제 되는데 그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그런 거 이제 과학적인 걸 좀 많이 보니까 이제 그걸 몇 번 봤거든요. 거기는 물로다가 결국 물을 뿌려가지고 결국에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요. 지금도 하와이 가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관광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들 때 용암이 어떤 1000도쯤 되니까 뭐 닿는 순간 다 터져버리죠. 타버리죠. 그래서 이제 물로 다 막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흐르는 것을 안 가게 이제 막게 되는데 물에 의해서 식어지게 이제 그 용암이 식어지게 되면은 바로 백의 용암이 된다고 한다는 거. 영화 보면서 그런 얘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신기하죠. 높은 산이 어떻게 조개가 걸어 올라가서 화석될 일도 없고, 백의 용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에 의해서 됐다. 자꾸 물을 강조하는 것은 노아 홍수. 여러분, 여기는 산이 별로 없죠. 에블린은 산이. 한국은 산이 너무 많고, 한국은 고등학교도 여고도 산이 많아가지고 늘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다니면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그러시죠? 다 기억하시죠? 대구도 그랬을 거예요. 뛰어가면은 언덕을 뛰어 올라가야 돼. 지하까지 안 하려면. 아무튼 산이 많아요. 여기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산에 이런 게 생기냐면, 왜 산에? 태백산에도 있어요. 태백산에 석탄이 뭐냐면요. 석탄이 해양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에요. 석탄 자체가. 그러니까는 거기도 어떻게 해요?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앞모양이 굉장히 크죠. 왜 이렇게 크냐? 이전에는 살기가 좋았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했던 고려대학교 그 의과대 학장로 하셨던 분인데 연구한 게 있었어요. 무드셀라 프로젝트. 그 당시에 어떻게 900살 넘게 살았을까?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 900살 넘게 살려면은 이제 특별히 다른 조건이 있을 거다. 지금은 1기압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평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기압. 1기압이고 그다음에 공기가 이 정도고 산소의 농도가 뭐 한 20% 정도 되고 뭐 질소가 한 80% 남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기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100살 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900살까지 살았을까? 역으로 수사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었던 분인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왔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더워도 옷을 입어야 되고 추워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안 입고 산다는 것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야 돼요. 그냥 아열대 기후여야지만 가능해요. 더운데 막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살면은 흔히 이렇게 좀 이제 제 교회도 대머리 계신 몇 분 계신데 더울 때 해안가 해변가 가가지고 수영하면서 몇 시간 있으면은 머리가 다 벗겨진대요. 빨갛게 돼가지고 항상 모자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딱 온도 정확히 아열대 기후에서 있어요. 따뜻하게 한 2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왔다. 그 성경 기억하시죠?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자,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려면 바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바람이 있으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람이 생기는 원리가 뭐죠?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죠? 온도 때문에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괌 같은 데서, 태평양 같은 데서 온도가 높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물이 상승을 하잖아요. 뜨거운 공기는 상승을 하게 돼요.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다른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태평양 광주 뜨겁다. 그럼 여기서 물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공기가 없으니까 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옆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북반구니까 대한민국은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물이 올라가고 옆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게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얘가 바람이 빨리 충족이 되니까는 태풍이 커지는 거예요. 토네이도도 마찬가지죠. 호주 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개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은 바람이 없다는 뜻이고, 바람이 없다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고,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가 없었다 한다는 것은 어때요? 온도가 일정했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지구 전체가. 지구 전체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사람이 900살 넘게 살 수 있었고, 이런 생명체들이 굉장히 크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은 일기압인데 우리가 무드셀라 그 당시에는 노함수가 있기 전에는 좀 기압이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았다 해서 이렇게 거대한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지금과는 더 좋은 환경이니까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 좋은 환경이 왜 그렇게 됐느냐? 진화론에서는 예전이 안 좋고 지금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조는 그게 아니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은 물충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충이 온도를 일정하게 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하우스 알죠? 예전에 뭐 한국에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놓고 뭐 하잖아요. 이 비닐하우스 이제 거기 가면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충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오존층에서 많이 잡지만은 물층에서 또 다른 걸 잡아가지고 지구 전체 물층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물층이 먼저 덮여지고 그 열이 지구에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일정하게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물층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층이 없어지니까는 태양을 직접 받는 쪽은 온도가 높아지고 태양열을 직접 받지 못하는 그런 좁게 받는 쪽은 어떻게 해요? 극지방이 돼서 얼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노함수 이후에 물충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추운 곳과 더운 곳이 이제부터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창세기에 추운 곳과 더운 곳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운 지역은 더운 지방으로, 추운 지역은 추운 지방으로, 노함수에 생겼던 그 하늘 물충이 있었던 물이 다 지고 내려온 것은 대부분은 바다와 지하수와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존재해요. 얼음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극히 일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요, 지구 물을 100이라고 봤을 때 0.5도 안 돼요. 먹는 물은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이제 바닷물, 그 다음에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 그 다음에 지하수 이런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환경이 좀 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이 살 수 있었고 더 나아서 사람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암모나이트 와서 굉장히 큰 게 조기와 비슷한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거까지만 좀 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가 이제 이게 지층이 사실 우리가 봤던 건 수평인데 수평이 얘는 이렇게 휘어졌을까? 이게 휘어진 것은 이제 습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층이 그러니까는 뭐 진화론자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참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창조학이 사무처장도 되고 간사도 되고 강사했어가지고 이제 이사도 있고 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설프게 들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이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창조학회가 이단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알고 전공자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딱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이제 이상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 전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층이 이렇게 수만 년에 걸쳤어요. 수만 년에 걸쳤는데 만약에 오래됐으면은 지층은 어떻게 이게 딱딱할 거 아니에요. 딱딱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이런 거는 이렇게 쌓이는데 이제 횡압력이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으면은 얘가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탁탁하게 굳었는데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얘가 완전히 부서지겠죠.
토스트가 제가 이제 그 저기 CTS에서 이제 그 다큐를 찍을 때 제가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방송 이제 기자랑 같이 이제 실험해서 쉽게 설명드렸는데 뭐냐면은 이제 토스트 식빵이 있어요. 식빵이 있는데 식빵을 이제 제가 그 실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토스트기에 넣어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놓고 그다음에 치즈 놓고 또 이제 그 식빵 놓고 안에 치즈만 빼고 딱딱하게 해서 옆에 눌렀어요. 이제 그 아주 초고속 카메라 찍었거든요. 이걸 팍 눌렀다고요? 팍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빵은 팍 터져버렸죠. 안에 치즈는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뭘 이제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제 치즈는 빼고 식빵만 봤을 때 이게 지층이 하나에서 하나 쌓일 때 수만 년 걸리는데 수만 년 걸려서 얘가 만약 지층이 단단해져서 퇴조암이 됐다면 옆에서 누를 힘이 있을 때 위에서 누를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서진다는 거죠.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어지지 않아요.